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방익의 홍리가라는 가사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홍리가는 이제 정조 7년대죠. 17세기, 18세기 말이요. 이방익이 지은 유배 가사입니다. 유배 가사. 자, 제목의 의미, 홍리가라는 거는 이제 기러기 홍자입니다. 기러기 홍자. 자, 그래서 그물에 걸린 기러기의 노래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에, 뜻하지 않은 재앙을 당한 자신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귀양가 있는 화자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눠온 곳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부분은 자, 입신양명의 좌절. 그죠? 우리 사대부의 가장 그 뭡니까? 이상이 입신양명인데 그게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귀향을 갔네요. 그래서 무관으로서의 공을 세우려던 포부가 이제 좌절됐고요. 그 다음에 남의 죄에 얽혀서 억울하게 연관되어서 유배를 가게 된 자신에 대한 한탄을 지금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이 감탄사가 나오면서 영탄법이 됐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야 할 줄 어이아리. 그렇죠? 서리법을 썼죠. 음령 어민을 통해서 서리법을 썼습니다. 자, 내일이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느냐라고 하면서 뜻밖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자가 자탄하는 장면이에요.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제. 반초는 이제 중국 시대 그 후한 시대 흉노를 정벌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얘가 이제 붓을 던져서 입신양명하려 했다. 그러니까 후한의 이 반초처럼 문관이 붓을 던지고 내가 이제 무관으로서 그쵸? 입신양명은 이제 무관입니다. 무관 여기서는 무관으로서 이제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화자 자신의 포부를 갖다가 이 반초를 인용하면서 드러낸 겁니다. 출장 입상하기 바라지 않았어도 출장 입상이라는 것은 이제 나아가면 장군, 안으로 들어오면 재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되고 조정에 들어와서 이제 정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는 그런 큰 벼슬까지는 내가 바라진 못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죠. 남통북권. 자, 남통북권이라는 것은 이제 내 손 안에 일로 알았더니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남쪽과 북쪽을 지키는 그런 장수 정도는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자부심과 어떠한 자신만의 어떤 최소한의 그 목표를 세웠는데 이 말이겠죠. 근데 기질이 둔하여서 자신의 그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영리하지 못한 이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자조라는 걸 씁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속되지 못했으니 약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 일을 어이 알리 모른다라는 서리법을 썼죠. 이렇게 서리법들 뭐뭐 할리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서리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영합하지 못해서 이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대응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처지를 이제 비관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한치를 나아갔다 한자를 물러나니 이룬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벼슬길에 조금 나아갔다 한치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 그 거리감을 얘기했죠. 조금밖에 못 나갔다는 거죠. 크게 물러났다. 한자를 물러나니. 그러니까 한치를 나아갔다 한자를 물러나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뭡니까? 벼슬길에 조금 몸을 담고 크게 물러나서 뒤로 후퇴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그 인생이라는 거죠. 이룬 것이 전혀 없다. 그죠? 성과가 전혀 없고 어떠한 자기의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방명하고 불행하니 이 방명은 타고난 운명이 이제 기구하고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헐뜯는 말 일어난다.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계속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해서 내 운명이 기구하네. 기구하다는 것은 이제 방명하다는 말과 이제 대응되는 짝으로서 비슷한 말이고요. 결국 순탄치 못하고 탈도 많은 나의 그 인생살이를 갖다가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탄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자,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억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뜻하지 않게 이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금을 펼치다가 자, 우리 제목 홍리가라는 이 제목에 그대로 걸맞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죄를 얻은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금을 펼치다가
기러기가 그냥 우연히 걸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물에 엉뚱한 기러기가 걸린 거죠. 이제 고기가 아닌 새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신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남의 죄에 엮어서 연좌죄라고 하잖아요. 연결되어서 억울하게 유배를 하게 된 처지를 비유한 겁니다. 우리 제목과 잘 연결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전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답답하고 억울한 그 상황을 갖다가 잘 드러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실까요? 유배를 떠나면서 느끼는 이제 집에 있는 누굴 걱정해요? 늙으신 부모님이죠. 노모에 대한 애달픈 마음, 이제 효심과 슬픔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왕명이 무거우니, 그렇죠? 예, 죽기라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노모와 함께 노모께 글 올리려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붓을 들고 앉았는데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에 이제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께 이제 하직 인사를 올리려고 이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붓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눈물이 막 붓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슬프겠죠? 글자를 어찌 쓰리. 역시 서리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 거죠.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절절한 그 슬픔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대강으로 대충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아랫 말씀 그냥 마음을 편히 하시라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밖에는 전혀 전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잘 제시했습니다. 자, 중략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유배지의 낯선 풍속, 유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극심한 가난과 시름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섬 안의 풍속인가 아니면 농가의 법이런가, 그렇죠? 대꾸법이 쓰여 있습니다. 대꾸법. 유배진 섬의 그 낯선 풍속과 생활 방식을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낯선 공간에 왔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밥은 해 뜨기 전이고 저녁밥은 또 2경이에요. 2경, 1경, 2경, 3경 이렇게 하거든요. 3경은 한 밤 12시 정도 됩니다. 근데 2경은 밤 10시, 9시부터 11시 사이니까 한 10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갑을 병정할 때 이제 을야라고 합니다. 을야. 그래서 을야에 나 이제 저녁밥을 먹었다. 기형적인 그 정상적이지 않죠. 자기가 이제 있었던 그 지역하고 완전히 그 다른 그런 장소에 왔다는 걸 이 아침밥과 저녁밥을 통해서 이제 드러낸 겁니다.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춰 잘도 하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상한 식사 시간 때문에 이제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섬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고요. 체념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역시 자기도 어떻습니까?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불린 보리 콩 조밥에 돌도 많고, 그죠? 돌도 많고 뉘라는 것은 이제 벼 알갱이라고 합니다. 벼 알갱이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가난과 궁핍한 섬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식생활, 그렇죠? 그러니 뭐 귀양원 자기 자신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지가지 섞였으니 낙엽의 가을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영탕법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처절한 가난을 감각적으로, 그렇죠?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도 좋기도 좋으시고, 그렇죠? 이제 배고프면 뭐든 못 먹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자조하고 또 서로 자기를 위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넉넉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 절로 인다. 천하기에 이제 막된 마음,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할 상황에 결국은 이제 마음까지도 이렇게 품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반의 사대부가의 어떤 그 고품격이 이제 귀양지에서는 인격이 바닥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왜 그래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해산물은 무엇 먹을 방법 알지 못해. 그죠? 해산물, 우리 바닷가니까 어때요? 해산물이 많을 텐데 요리하거나 또 먹는 방법에 익숙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 귀와 눈은 유복하니, 귀 듣는 거라든가 보는 것은 유복하다. 복이 넘치니 그림 속의 떡이로다. 자, 그 빈배를 채우도다. 그러니까 빈배를 채운다는 거. 그러니까 화중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림 속의 떡은.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고 먹을 음식스러워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때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빈배를 채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자, 대장부 씨름하면 궁상이 인다하니, 대장부가 막 씨름씨름 알면 어때요? 궁상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내가 근심에 쌓여 씨름하리를 하면
궁색한 모습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궁상 맞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자 설상가상, 눈 온 뒤에 또 서리가 내리는 이중고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염려로다 영탄법을 써가지고 뭡니까? 가뜩이나 가득 가난하고 궁핍한데 근심과 옹졸한 마음까지 추가가 되니까 유배 생활 플러스 마음까지 옹졸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생존 의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부모 봉양을 하겠다는 효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뭔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돌이켜 풀어보니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로다. 그렇죠? 모모로다도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현실 자각을 하고 있고요. 봉양해야죠. 또 자신은 마땅히 이제 봉양을 해야죠. 마음도 어때요? 가라앉혀야 되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려하여 어이하리. 혹시 살아 돌아간다면, 그죠? 만약에 살아 돌아간다면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물방울과 티끌을 모아 보답하고, 그죠? 모자간에 다시 만나 보리로다.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바로 뭐예요? 의지,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미래에 대한 의지. 그래서 영탄법을 쓰면서 다시 한번 효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화자의 절실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무죄항변과 이제 성군의 사면 염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부모님의 효도해야 되려면 이제 사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신의 결백 주장 또 간절한 염원과 기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또 핵심적인 시험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제한, 죄가 이제 우연히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겠만은, 그렇죠? 그 과거에도 이제 없던 바가 아니라 있었다 이거예요. 억울한 사례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러한 태평성대, 그렇죠? 이런 태평성대, 나라가 이제 어렵거나, 그렇죠? 시국이 혼란할 때는 당연히 그런 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태평성대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태평한 시절에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유배 생활하니까 더욱아니 통곡하랴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이제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한 서러움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그리고 자승자박이라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각각이라. 그러니까 이제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내가 자초해서 자승자박이 돼서 이렇게 죄를 가진 건지 조목조목 따져 본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죄를 지어 죄가 아니다 이거죠. 죄를 얻어가지고 죄를 지은 거다는 거죠. 영탄법을 쓰면서 자신 실제로 지은 죄가 아니다라는 억울함을 강력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입니다. 8만 집의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누가 모르리. 자, 여기서 서리법을 썼죠. 여기서는 누가라는 주어가 나온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섰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죠? 천지신명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라는 자기의 결백함을 뭐 하는 거예요? 뭐랄까요? 항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억울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억울하다.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그러니까 자신을 위로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무죄에 대한 희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해와 달은, 자, 해와 달은 이런 비유를 썼네요. 지급법을 써가지고 우리 성상, 자, 우리 성상 지금 현재 이 성상이라는 건 임금은 임금인데요. 현재 제위직인 임금을 성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순 우탕, 문무의 때라. 요순 우탕이 나오면요, 요순 임금 하면 고대의 그 중국의 어떤 성군입니다. 성군.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가지고 아주 성군의 대명사가 요순 임금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평성대가 바로 요순 우탕이니까 그대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아주 이상적인 그런 시국인데, 그럼 당연히 억울함도 풀어주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또 죄에 대한 명백하게 이제 판결을 내려서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배경이 이렇게 딱 제시되면서 옥과 돌을 가리시고, 그죠? 옥석을 가리실 줄 아는 우리 성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찬하고 있는 이유 바로 현명한 군주라는 얘기죠. 특별히 명을 내려, 그렇죠? 석방을 해주시면 가정법을 썼죠. 그러면서 임금께
자기를 특별히 풀어주라는 사면을 해달라는 그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춤추고 그렇죠. 너무 기쁜 거죠. 돌아가서 귀향지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죠. 천은을 감축하고 그렇죠. 천은을 감축하고 임금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인사를 올리고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 슬하라는 것은 이제 어머님 곁에서 남은 세월 평생 어떻다 번화라는 것은 번성하고 화려하게 행복하게 지내리라. 자, 여기서도 리는 미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그런 어미입니다. 어미.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밝히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부모님 모시고 산다라는 화자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절한 염원과 기원, 그렇죠? 이런 부분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핵심적인 내용 중에 주제를 보면은 궁핍한 생활 일단 한탄하죠. 또 노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나오죠. 귀향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무죄 방면에 대한 임금에 대한 간절한 염원. 이런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의 측면에서 나눠서 이제 해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적이란 측면 꼭 기억하시고요. 영군 원망한 성격도 있고 한탄, 그렇죠? 억울한 그 삶에 대한 원망, 그렇죠? 애상, 슬픔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전달 사항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신 시험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총 750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이제 굉장히 길게 또 해설만 봐도 이 전체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꼭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시험범위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풀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만들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방희의 홍리가 자,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시험에 이번 시험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